나는 20대에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학원 사업을 시작하여 매년 이전 확장을 거듭하면서 잘 나갔다. 하지만 IMF를 겪으면서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늘리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내가 얼마나 경제와 금융 지식에 대해 무지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금융 지식 없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게 됐다. 학교에서는 금융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돈을 통제하는 법, 돈을 지배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사업가가 되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할 경제관념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7장 위대한 종자를 만들라. 일단 돈이 생기면 그것을 소비의 영을 만들거나 저축하는 일을 선택한다. 그렇다. 딱 두 가지 옵션이다. 수전노가 될 필요는 없지만 당신이 버는 것의 일부를 저축할 수 없다면 결코 자립하거나 독립한 삶을 살 수 없다. 소비한 돈과 저축한 돈. 당신이 저축할 수 없다면 위대한 종자는 당신 안에 없다. 얼마나 강력한 말인가? 얼마나 많이 저축해야 하는지, 얼마나 벌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 다만 수입의 일부를 따로 떼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도 자신이 버는 것의 1%는 절약해서 저축할 수 있다. 저축은 우리가 돈을 소비하는 시기를 조금 지연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다. 우리가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자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사업을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다. 실제로 이것은 태도이다. 평범한 소득의 작은 비율조차도 새로운 방향과 추진력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저축 때문에 당신이 돈을 번다는 점을 기억하라. 저축은 두 번째 유형의 돈, 즉 투자된 돈이기 때문이다. 소비된 돈은 영이 되어 죽은 돈이다. 사라진다. 더 나쁜 것은 종종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 돈이 더 드는 일이다. 물건을 사는 비용뿐만 아니라 소유에도 비용이 발생한다. 자동차, 옷, 휴대폰, 컴퓨터, 주택 등 우리가 돈을 쓰는 거의 모든 것은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쓰게 한다. 진짜 문제는 저축은커녕 가진 돈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데 있다. 비참함을 부르는 공식,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소비하라. 행복을 부르는 공식, 버는 것보다 적게 소비하라.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면 다른 사람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소득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저축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시도할 기회, 즉 자유를 제공한다. 사회는 소비하라고 말한다. 기업은 우리가 소비할 때만 살아남는 구조다. 금융기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쓸 때 돈을 번다. 저축은 당신 외에 그 누구도 부유하게 하지 않는다. 당신은 능력을 초과하는 대상에 돈을 쓰기 전에 항상 질문해야 한다. 지금 잠시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낄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무한한 편안함을 누릴 기회를 얻을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만족을 조금 시기적으로 늦추는 능력은 심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인간이 지금까지 생존한 핵심 원리이다. 돈을 저장하는 세 가지 방법. 소비하지 않는 돈은 유형의 물건처럼 어딘가에 저장해야 한다. 우리가 돈을 두는 곳이 크다란 차이를 만든다. 만약 우리가 수익을 창출한다면 그것을 어디에 저장해 둘 수 있을까? 결국 돈이 저장될 수 있는 곳은 세 곳밖에 없다. 현금, 부동산, 주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은행 계좌에 넣어두는 돈이 현금이다. 이 돈은 성격상 필요할 때 즉시 쓸 수 있다. 소액의 돈만 은행이나 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이 방법으로 저장한 돈은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표는 잉여 자금을 투입해서 투자된 돈을 더 창출하거나 돈을 고안하는 기업가적 활동을 위해 그 자금을 활용하는 데 있다. 부동산. 이것은 부동산에 돈을 저장하는 일이다. 토지, 아파트, 건물, 창고, 사무실에 돈을 투입하는 일이다. 이 저장소는 잘 선택하면 대부분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돈을 보관하기에 좋다. 게다가 현금과 달리 여기에 투입하는 돈의 가치는 시간이 흐르면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투자가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오래 기다리는 일이다. 주식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업에 투입하는 돈이다. 주식은 배당금 형태로 이익을 얻으므로 돈을 넣어두기에 좋은 장소이다. 재정적 자유를 원한다면 돈을 축적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상의 두 가지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을 축적해가는 것이다. 돈을 모으는 7대3의 법칙. 70%로 생계를 해결한다. 30%는 저축하고 투자한다. 30%를 절약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것을 받는 순간 만질 수 없는 곳에 두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우선 자신에게 지급하기라고 부르는데 좋은 표현이다. 문자 그대로 나머지 돈 70%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곳곳으로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은 우리에게 잠시 머무는 돈에 해당한다. 식료품점, 집주인, 은행, 전기회사, 카페에 지급될 돈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먼저 30%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한다. 재정적으로 독립한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지급하고 남는 것을 소비한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먼저 지출하고 남는 것을 저축한다. 먼저 지출하고 사후에 저축하는 사람은 저축할 만한 돈이 남는 일이 거의 없다. 그들은 버는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순서를 뒤바꾸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당신도 경비를 세세하게 검토해보고 당장 가능하지 않다면 원칙은 지키되 숫자를 수정하라. 어쩌면 9대1의 비율은 좋은 습관을 시작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일 것이다. 그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적인 투입이 과도하고 부채가 많다면 99대1도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저축을 떼어둔다는 명확한 원칙이다. 언제부터인가 저축할 돈이 없어졌다. 바로 플라스틱 카드, 신용카드 때문이다. 이제 나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다.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보유한 돈 내에서 지출하는 법을 연습하고 있다. 월급의 특정 비율을 먼저 내게 쓴다. 투자한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 소비하게 되었다.